네, 안녕하세요. 임스 8기 이완입니다. IT 벤처 창업 2020년 봄학기 수업 중 어셈블링 더 스타트업 팀이라는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파운더가 같이 창업하는 멤버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 이 케이스에서 처음 시작은 결과적으로 스타트업 문제의 대부분이 팀 매니지먼트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케이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케이스에서는 3Rs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 3Rs에 대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스타트업 창업자는 기본적으로 휴먼, 소셜, 파이낸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캐피탈이 굉장히 스타트업 창업 시 중요한데, 창업자가 이 세 가지를 다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워줄 팀 멤버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 팀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relationships, roles, rewards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스타트업 팀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릴레이션십은 결과적으로 창업자가 어느 정도 릴레이션십이라는 거에 중요도를 두고 팀 멤버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이고, 친구나 가족과 같은 되게 친밀한 그런 사람들과 팀 멤버를 구성하느냐, 혹은 좀 더 사무적이고 이렇게 멀리에 있는 좀 친분 관계가 덜한 사람들과 창업 팀 멤버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롤스는 역할과 책임, 그 다음에 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리워즈는 말 그대로 보상인데, 스타트업의 대부분의 리워즈는 기업의 자본, 즉 주식, 지분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멤버들에게 배분할 것인가, 그 배분의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친분 정도에 따라 팀 멤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relationships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직장 동료와 함께 일할 경우 그 팀 멤버 구성이, 그다음에 이 기업이 실패할 확률이 낮다. 리서치 결과로는 실패할 확률이 더 낮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창업자는 어떻게 팀 멤버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 인간관계의 어떤 정도, 친분 정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어떤 그 친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릴레이셔널이라고 해서 친구나 가족과 같이 창업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장점으로는 평상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다 비슷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어떤 스페시픽하고 스페셜라이즈드 된 그런 전문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역할 배분이나 보상과 같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냉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판단들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중간으로는 이 친분관계 어떤 중간으로는 이전 직장 동료와 같이 창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장점이 많다고, 그래서 약간 이걸 더 추천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릴레이셔널과 굉장히 반대에 있는 별로 이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창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거나 정말 살짝만 아는 지인. 이런 사람들은 장점으로는 릴레이션 팀 대비해서 휴먼이나 소셜 캐피탈에 대한 갭 차이가 적은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 즉 지식과 신뢰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 스타트업에 더 많이 기여하고 더 근면성실하게 일하라는 그런 요구 등이 좀 어렵다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서로 아직 덜 친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것들을 단점으로 갖고 있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직장 동료가 함께 일할 경우에 실패할 확률이 가장 낮다고, 본인의 연구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스타트업 창업자는
그 창업 멤버들의 어떤 롤, 즉 역할을 배분할 때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다 같이 고민해야 되고, 또 역할 배분을 굉장히 명확히 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그 어떤 문화를 어떤 식으로 정할 건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역할은 보상과 또 말했던 관계, 즉 이 역할이 나머지 3Rs 중에 나머지 2Rs와의 그 연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 중심의 스타트업은 주식을 좀 평등하게 나누고 수평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처럼, 그 사람들의 어떤 역할, 조직의 스타일, 그다음에 릴레이션십, 리워즈가 다 이 세 가지 R들이 서로 사이클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순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인 역할과 책임으로 들어가 보면, CEO, CMO, CTO와 같이 조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되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현재의 어떤 역량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 기업이 어떤 역량을 필요한 것까지 고민해서, 또한 팀 멤버의 현재 역량 그리고 그 팀 멤버의 선호도를 같이 고민해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의사결정 프로세스 또한 수평적, 수직적,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도나 효율성, 책임처럼 서로 상충되는 요소들 간의 적절한 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평적, 수직적, 하이브리드는 단어 그대로 수평적은 다수결을 통한 협력적 결정이나 컨센서스를 중요시하고, 수직적 의사결정에서는 최종적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진 CEO 같은 사람이 1인자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이 방식의 두 방식의 약간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스타트업 조직이 초기에는 수평적 방식을 취하다가 조직이 좀 더 커지고 성장하고 방대해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상입니다. 스타트업의 가장 대표적인 보상 방식은 주식 분배이고요. 주식 분배 시에는 과거의 기여도,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이 스타트업에 조인했는지에 대한 기회비용,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는 어떤 것을 더 기여할 수 있는지 세 가지 기준으로 보상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요 보상을 할 때는 보상 협상에 대한 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창업자들이 창업 멤버와 투자자에게 이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그 동기부여 수단인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기업 자본, 즉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과거 기여도, 즉 아이디어를 초기에 냈거나 창업 초기에 투자를 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지, 혹은 이 사람이 기존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 회사를 왔다고 해서 어떤 그 기회비용에 더 중심을 둘지, 혹은 이 사람의 향후 역량이 발전하는 것, 그다음에 향후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미래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어떤 기준이나 어떤 거에 더 그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자본을 자본, 즉 주식 혹은 지분을 배분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식 분배할 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 모델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각 개인의 과거와 미래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조사 결과로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프리미엄은 한 10에서 15%포인트 정도가 있고, 창업 경험이 많은 사람, 시리얼 창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10%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고, 또 초기 투자를 많이 했거나 초기에 C급 임원과 같이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R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3R을 내 각각의 요소들을 정하고 팀 매니지먼트 이 3R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이 사람이 여태까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저자는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창업가는 끊임없이 작동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즉 기존에는 맞는 방식이었던 게 나중에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과 요소, 그다음에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평가를 해야 하고, 3Is는 초기에 팀 멤버를 만들고 조직을 구성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의사결정은 숏텀이 아니라 롱텀의 관점으로 해서, 숏텀으로 했을 때 좋았던 결정이 롱텀으로 했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의사결정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셈블링 더 스타트업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와 설명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